증권, 보험주들을 밸류업 효자다 이렇게 불러왔는데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은 다소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해당 업종군의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보는 시간 오늘 마련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임희연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증권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세 분쟁에서도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서 보자면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좀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사실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관세 관련된 이슈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인 편입니다. 그렇죠. 다만 이게 만약에 뭐 금리에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사실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이제 방어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작년 대비해서 이제 퍼포먼스가 좀 부진한 이유를 지금 꼽아보자면은 네. 사실 작년에는 밸류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이제 정책이 발표가 됐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보험사들도 일부 뭐 밸류업 공시를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삼성화재가 올해 연초에 밸류업 공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일부 보험사들도 중장기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 올해가 이제 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면은 지속적으로 이익이 늘어나고 여기에 맞춰서 총 주주환원 금액이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이제 보유 가치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보험사들은 작년보다 올해 감익이 예상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주주환원율을 높인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좀 적을 수가 있다라고 그러겠네요.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적이 나와야 주주 환원을 또 큰 폭으로 할 텐데 감익이 네.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 쓰신 리포트를 보자면은 손해보험사 뭐 독감도 있고 눈도 있고 산불도 있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또 쓰셨던데 삼중고로 인한 손해율 상승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보험사들의 실적은 간단합니다. 결국에 이제 보험금을 얼마나 청구를 했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인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들의 그 청구된 보험금이 저희가 기존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연말 연초에 독감이 이제 좀 한번 유행을 하면서 네. 여기에 따른 이제 그 보험금 청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눈이 많이 왔죠. 눈이 많이 오면서 길이 얼어서 블랙아이스 때문에 자동차 사고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게 자동차 사고가 그냥 뭐 단순 자동차 사고라기보다는 다중 추돌 사고들이 많았죠.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보험금 청구도 많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월 중순 3월 말쯤 해서 그 경북 경남 지역 이쪽에 또 이제 산불도 크게 있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재물 피해 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또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뭐 전문 용어로는 손해율이라고 해요. 그 소비자가 냈었던 보험료 대비해서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손해율이라고 하는데 요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장기, 자동차, 일반 손해율 이렇게 세 가지인데 장기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제 건강 보장형 상품에 대한 이제 부분을 저희는 장기 손해율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동차 사고가 많이 늘어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험금 지급을 얼마나 했느냐를 보는 거는 자동차 손해율 그리고 재물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 보험에 속해서 일반 손해율에 이제 그 해당이 되는데 이 장기 손해율, 자동차 손해율, 일반 손해율이 세 개가 동시에 상승하는 게 굉장히 좀 유례 없는 그런 이제 한 분기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실적 자체는 이러한 악재성 소식으로 인해서 좀 좋지는 않겠지만 컨센을 하회하겠지만 또 투자 의견을 보니까 비중 확대를 유지를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일단 뭐 관세 관련된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직접적인 영향권에서는 벗어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보험사들의 가장 이제 고질적인 디스카운트 요소를 좀 꼽아보자라고 한다면은
비급여와 실손보험으로부터 그렇죠. 예. 청구되고 있는 부분들이 제어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이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해서 개혁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내년부터는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되고요. 올해부터는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이 될 예정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보험사들의 펀더멘털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히려 주가가 좀 빠지면은 그때를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보험업권의 자본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자본 규제에 적용을 받고 있어요.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총 리스크 대비해서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자본이 얼마나 있느냐를 보는 건데요. 이거를 저희는 킥스 제도라고 불러요. 이제 뭐 킥스 비율이라고도 하는데요. 원래는 이 킥스 비율을 지금 그 금감원에서는 150%를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130%까지 권고량을 이제 낮추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만약에 된다면은 보험사들에게는 그 자본 규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본성 증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이자 비용이 경감이 되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험 업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증권주는 보험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선전을 한 바가 있죠. 증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에 대한 전망도 보니까 보험 업종과는 다르게 좀 안정적으로 아웃퍼폼을 하는 그러니까 컨센보다 상회하는 실적을 낼 종목들이 많다라는 분석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증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았죠. 그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부터는 넥스트레이드라고 하는 새로운 대체 거래소가 또 이제 영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뭐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에서 대기하던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또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증권 업종에 대해서는 크게 뭐 나쁠 만한 상황은 없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뭐 국내 그 시장도 나쁘지 않았죠. 네. 오히려 이제 뭐 미장보다 국장이 낫다라는 올해 말이 좋았잖아요. 있을 정도로 사실 괜찮았고요. 그래서 국내 거래 대금도 사실 그렇게 크게 뭐 부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좋았으면 좋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IB 부문에서도 신규 딜들이 계속 좀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PF 관련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좀 풀리다 보니까 올해 1, 2월 같은 경우에는 신규 딜로부터 이제 창출되고 있는 수수료 수익도 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3월에는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서 단기 자금 시장이 잠깐 좀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3월은 잠깐 쉬기는 했지만 작년보다 크게 뭐 시장이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여기에 금리가 내려가면서 채권평가 이익도 1분기 실적에 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증권사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지금 컨센서스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실적 흐름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PF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한국금융지주라든지 메리츠 쪽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지 그러니까 리스크가 완화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사실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그 뭐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이제 뭐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도 시장은 좀 많이 풀리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네. 한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증권사들의 리스크 관리 역량이 과거보다 많이 올라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증권사들이 결국에 이제 그 딜들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네. 유리한 것들을 좀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과거 대비해서 좀 유리한 조건들, 결국에 이제 뭐 수수료를 좀 더 많이 받는다던가 높은 금리 수준으로 이제 뭐 자금을 공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그 정부 정책 중에 하나로 이 부동산 PF 관리를 좀 그동안
그동안 적극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충당금도 많이 쌓아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너무 보수적으로 이 회계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정상화되고 있는 사이트에서는 그 충당금들이 환입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효과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증권, 보험업종 내에서 각각의 토픽 종목을 꼽아주신다면요. 네, 현재 보험업종에 대해서는 삼성화재를 토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손해보험사들의 생명보험 업종보다 더 선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손해보험사들 중에서도 배당 가능 이익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이제 자본 여력이 충분한 보험사를 중점적으로 보자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삼성화재이고요. 그리고 증권업종에서는 삼성증권을 토픽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요인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교집합에 해당이 되는 종목입니다. 해외 주식 거래 대금 늘어났었을 때 여기에 대한 이제 가장 긍정적으로 세전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회사들 중에 하나가 삼성증권이고요. 그리고 국내 리테일 쪽에서도 또 이제 그 강자죠. 지금 그 순영업 수익 네. 중에서 이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증권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금리가 하락했었을 때 채권평가 이익이 가장 많이 이제 잡힐 수 있는 회사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또 이제 가장 좀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 프랍 쪽에서 채권에 대한 익스포저가 가장 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증권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토픽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험 쪽에서는 삼성화재, 그리고 증권 쪽에서는 삼성증권을 토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보험주와 증권주,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투자 전략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금 뭐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사실 뭐 그 관세 영향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금 자유로운 편이지만 가장 좀 이제 불편한 이슈가 될 수 있는 실적이 가장 지금 유일한 이제 리스크 요인입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 이 실손보험 그리고 비급여 개혁에 따라서 펀더멘털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 좀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불편했었던 요인이 올해 좀 해소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CSM이라고 하는 보험사들의 가장 중요한 지표죠. 계약 서비스 마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익의 안정성은 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지금이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증권 보험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신한투자증권의 임희연 연구위원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